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나눠드렸던 이제 중급 프린트 있죠? 예, 1회, 2회, 3회 해가지고 총 3회차 나눠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문제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그 전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뭘 배우고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좀 짧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세요. 이거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4월 7일이면은 원래 제 계획은 이제 RPM 다 끝내고 좀 어려운 개념들, 문제 푸는 팁 같은 거, 스킬 같은 거를 진작에 알려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RPM도 다 안 풀려 있고 드리는 숙제도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아요, 사실. 저 혼자 이렇게 좀 똥줄을 타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강의 찍어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없어도 혼자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3회차 완벽하게 이제 모든 문제 다 숙지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첫 번째로 RPM이 우선이에요. RPM이나 개념 원리 가지고 일단은 개념을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중급 프린트나 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는 거지 RPM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박박 푼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RPM 풀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드리는 프린트에다가 그리고 그 교과서까지 교과서는 예, 참고로 한 5회독 이상 풀 거예요. 제가 똑같은 문제 이제 한 5번 정도 뽑아 드릴 거거든요. 교과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가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하시려면은 중학교 때처럼 그냥 나 이거 문제 풀 수 있어로 들어가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좀 적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남은 기간 한 20일 남았죠. 아직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처음에 1단원에서 배우는 게 다항식의 연산이죠.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이 중에서 덧셈, 뺄셈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동량끼리 그냥 끝까지 계산해주면 된다. 이제 곱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곱셈 공식 때문에 처음에 이제 좀 브레이크가 빡 걸리죠. 그래도 이제 곱셈 공식 정도는 다들 외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곱셈 공식에서 일단 기본적인 공식 외우시고 변형 문제들도 많이 풀어 보신 다음에 보자마자 이제 바로 빡빡 나오셔야 됩니다. 주어진 식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 없이 나오셔야 돼요.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가면은 직접 다항식 나눗셈 하실 수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다항식을 뭐 2차 다항식으로 뭐 나눈다라고 하면은 최고치 한계수 비교해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또 이제 2개 빼고 그 다음 또 얼마 들어가고 2개 빼고 이런 식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다? 이제 나머지의 차수가 누구의 차수보다? 재수의 차수보다 재수라고 쓸게요. 재수의 차수보다 어때질 때까지 작아질 때까지 나눗셈을 정의하자. 이 개념이 이제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가 재수의 차수보다 작다. 만약에 2차 다항식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차? 1차 ax 플러스 b. 1차 다항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고 만약 3차 다항식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차? 2차 다항식 ax제곱 블라블라가 나올 거다. 이 차수, 나머지의 차수가 재수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거 기억해 주시고 조립제법이라는 녀석 하나 더 배우죠. 자, 1차 다항식으로 나눌 때 좀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조립제법을 배우는데 조립제법 관련된 이제 대표 유형들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반복되는 이제 인수들 3차, 2차, 1차 이런 문제라던가 대표 문제들은 일단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RPM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자, 2단원에서는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 이제 2개 얘기하죠. 항등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딱 보고 얘가 항등식이구나만 파악하면 돼.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모든 실수 있고요. 임의의 실수 있고요.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까지 이제 총 3가지 있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항등식 문제고
항등식 문제 어떻게 푼다? 미정계수법 몇 개? 2개. 첫 번째는 계수 비교법, 그리고 두 번째가 수치 대입법. 보통 이제 계수 비교법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고, 수치 대입법은 계산이 조금 들어가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요. 적당한 x값 대입하셔서 미지수 개수만큼 식개수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도 최소 2문제 이상은 나올 거고, 자, 나머지 정리는 몫에 관심이 있다 없다, 몫에 관심이 없다, 나머지만 바로 쓱싹 구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 자, 지금까지 배웠던 요 차수 관계랑 항등식 개념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녀석이라서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거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다항식 나눗셈 문제랑 나머지 정리 문제랑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다항식 나눗셈 문제랑 나머지 정리 이거 구분하는 방법도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정리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자, 복수수 들어가면은 복수수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허수라는 녀석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 연습이 쭉 나올 거고요. 연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제곱하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곱셈 연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곱셈 연산 좀 조심하면서 이제 분모에 허수 있을 때 뭐 실수와 같은 거 조심하면서 연산 연습 좀 해주시고 2개만 외우시면 돼요. i의 거듭 제곱. 허수 i는요 몇 개를 주기로? 4개를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죠. i의 1, 2, 3, 4제곱이랑 i의 5, 6, 7, 8제곱이랑 얘가 똑같은 값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 요 녀석이랑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 얘도 외우시는 겁니다.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그럼 a, b는 둘 다 음수랑 음수겠구나. 또 루트 b분의 루트 a가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하나로 합쳐졌어. 마이너스 튀어나왔네. 그럼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얘가 이제 단독적으로 출제는 안 돼요. 보통 이제 범위를 주거나 부호를 알려줄 때 이 음수의 제곱근이 깔짝하고 쓰이는 거지, 이 녀석이 단독으로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 기본적으로 부담은 없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부호만, 요 A, B의 부호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중3 때부터 배웠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을 건데, 자, 문제 난이도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갔겠죠.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해구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안 된다. 뭘로 가야 돼? 근해 공식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 주면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 다 구할 수 있으니까 2차 방정식에 해구하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추가로 공부해 줘야 되는 게 판별식, 근과계수의 관계, 켤레근 요 세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들 뒤에 가서 문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자, 2차 함수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알고 있다 가정하고 가요.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랑 수업 많이 했죠. 자,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제 함수 몇 개로 보자. 함수 2개로 쪼개보자.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은요, 얘를 y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이랑 함수 2개로 보면은 요 녀석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 마이너스 1 또는 3이 요 2차 함수랑 요 x축의 교점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실근은 곧 교점, 교점은 곧 실근. 요 개념이 이제 고등수학을 관통하는 내용이라서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시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꼭지점 좌표 찍고 요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가면 되겠다. 일단은 좀 공식처럼 기억합시다. 2차 식의 최대 최소 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 뭘로 가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가자. 그래서 얘는 공식처럼 2차 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완전 제곱식 기억을 해주자.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들었을 때는 다들 아실 거야.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문제를 보고 이거 어디 단원의 무슨 유형이다 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시험 박살 납니다. 자, 그러면은 1회부터 한번 쭉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이제 1회. 자, 모든 문제 다 풀 거는 아니고요. 자, 일단은 가벼운 문제들은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가볍죠? 얘가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 뭐 물어보는? 죄송합니다. 다항식 연산에서 덧셈 뺄셈 물어보는 거죠. 다항식의 연산에 덧셈 뺄셈 동류항끼리는 끝까지 계산하자. 자, 요식을 다시 정리했더니 2x가요 이제 어떻게 정리돼? a-b로 정리돼. a에다가 b 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해. 자, 3차항은 a밖에 없네요. 2x의 3승. 자, 2차항 x제곱에 x제곱 빼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빼니까 사라지고요. 1에다가 3 빼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럼 양변 2로 나누었을 때 x의 3승 마이너스 1, 2 정답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전혀 부담 없죠. 자, 그 다음 2번 직육면체 ABCD 어쩌고 모서리의 합이 24고 자, 세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 28이다. 2번에서 활용 문제가 나와버렸네. 자, 활용 문제 식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미지수 설정 센스 있게 잘 해주시고 자,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직육면체 자, 모서리의 합이 24니까 모서리는 몇 개씩? 4개씩 있네요. A가 B가 C가 4개씩 있는데 더해서 24래. 그럼 4로 나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4, 6에 24. 자, AFC, AFC 세 변 길이 제곱의 합이 28이니까 자, 제곱의 합 구해봅시다. AF 길이의 제곱은요 A제곱이랑 C제곱 더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F에서 C는 B제곱 C제곱, AC는요 A제곱 B제곱. 자, 다 더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요 녀석들이 몇 개씩 A제곱 B제곱 C제곱이 2개씩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28이라고 했을 때 자, 제곱의 합은 얼마 나온다? 제곱의 합은 14가 나온다. 자, 그럼 주어진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건널비를 구해봐. 건널비는 누군데? AB 2개, AB 2개, 그 다음 BC도 2개, 그 다음 AC도 앞면 뒷면 2개. 2AB, 2BC, 2CA를 구해봐.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제곱했을 때 얘 더하기 누구죠? 요 녀석이죠. 따라서 66에 36이 14 더하기 얼마 나와야 돼? 22 나와야 돼. 정답은 바로 22. 자,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리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속도 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3번. 자, 요 식을 보고 바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인 거야. 자, 봅시다. 요 녀석 이항시켜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거 2분의 1 공식이다. A-B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 그 다음 C-A의 제곱. 자, 그래서 얘가 지금 0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은 A, B, B, C, CA가 다 같으니까 똑같은 거 다 곱해서 1이야. A, B, C는 전부 다 1, 1, 1. 2 빼기 1 더하기 1은 정답은 2가 정답.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4번. 자,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거 나머지 정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 정리 아닙니다.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예요. 다항식의 나눗셈.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문제는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요. fx를 누구로 나누었다 라고 했을 때 이 fx를 줘 안 줘? 누군지 안 알려줘.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눗셈을 당하는 나누어짐을 당하는 요 피재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얘는 안 알려주고 얘는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를 누구로 나누죠? 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나누어지는 요 3차식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요런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로 봐야 돼.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자, 요 녀석이 항등식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인수분해 짜깁기 갈 겁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자, 2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 나오겠어요? 1차 나오겠죠? ax 플러스 b. 자, 근데 인수분해 좌변 우변 짜깁기 한번 가봅시다. x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x제곱이랑 x 곱하셔야 되고요. 2창 있어 없어? 2창 안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2창 나올 수 있는 게, 자, 요 x제곱이랑 상수항을 곱했을 때, 또 1창이랑 1창 곱했을 때 2창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 x랑 x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럼 2창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플러스 x제곱 나와야겠네. 따라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정답. 자, 그럼 이제 남은 a, b는 어떻게 구하면 돼? 다시 이 녀석 전개시킨다 라고 하면은 1창이 마이너스 x 곱하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1 곱하기 x에서 얘는 플러스 1. 아, 그럼 얘는 0 나오고요. 그 다음 b는요 1 곱하기 1에서 플러스 1 나오겠네. 정답은 0이랑 1 곱해서 1번이 정답. 자, 다항식이 모든 x에 대해서 등식 얘가 성립한다 를 만족시킬 때 저거의 값을 구해라. 자, 지금 보니까 3차 다항식 주어졌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갈지 봅시다. 미지수 몇 개? a, b 2개. 대입할 수 있는 식도 몇 개? 1이랑 마이너스 1 2개. 한번 1 대입해 볼게요. 항등식 문제로 봐야죠. 자, 1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b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겠네. 자, 따라서 두 개 연립했더니, 자, 두 개 더해서 b는 0 나오고 b가 0이면은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0에다가 마이너스 3 빼니까 플러스 3. p에다가 얼마 더하면은 3 더하면은 정답이겠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3 더해서 3 곱하기 1 곱하기 5는 3 대입해서 2 곱하기 4 p 3이, 자, a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b는 0이더라. 자, 계산해 봅시다. 3, 5, 15에다가 9 이항시켜서 24. 자, 2, 4, 8로 나눠주니까 이 녀석은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정답은 4번. 자, 이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문제죠? 자, 이 녀석, 항등식 문제구나.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야? m이 주인공이야. 그럼 이 녀석 싹 다 전개시켜서 누구로 다시 정리해야 돼? m으로 정리해야 돼. 자, m 2창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1, 여기에서 3, 1 플러스 3, c도 있네요. 죄송. 자, 다시 정리합시다. m제곱 개수가 1 곱하기 a, 그 다음에 3 곱하기 c 해서 3c의 m제곱. 자, 그 다음 1창은 a,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b도 있고요. 끝이네요. a 플러스 2b가 m제곱, m1창.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3c가 얼마다? 4다. 자, 따라서 얘가 항등식이니까 2차항 계수 얼마? 0 나와야 되고 1차항 계수 0 나와야 되고 상수항은 요 우변이랑 똑같이 4 나와야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방정식 가셔도 되고, 자, 근데 요 녀석은 봤더니, 자, 보세요. 얘가 m으로 묶이고 m 플러스 1이죠. 얘는 m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m 플러스 1에 m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그럼 요 m에다가 얼마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하니까 얘네 둘 사라지고 얘만 사네.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얘네 둘이 사라지네. 0 대입하니까 얘가 사라지네. 그래서 요 녀석은, 자, 개수 비교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수치 대입법이 더 쉽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수가 많이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요, 수치 대입법으로 가셔가지고 m에다가 얼마 대입? 0 대입, m에다가 1 대입, m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이렇게 3개 대입해가지고 식 3개 찾고 연립방정식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수치 대입법이 더 쉬운 문제였죠. 자, 7번 이거 중요해요. 인수정리해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자, 일단은 7번 문제 말고 제가 문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x의 세제곱 개수가 똑같이 1인 3차식 px고요. p의 1이, p의 2가, p의 3이 만약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0, 2 대입했을 때 0, 3 대입했을 때 0이니까, 그럼 px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겠다. 마찬가지 x-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겠다. 자, p의 1, 2, 3이 0이면은 바로 px라는 3차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괜찮은가요? 자, 근데 얘는 봤더니 p의 1은 1, p의 2는 4, p의 3, 9. 그럼 1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4 나오고 3 대입했을 때 9 나와. 그럼 얘는 어떤 방정식에다 지금 1, 2, 3을 대입한 거냐면 p x equal x 제곱이라는 방정식에다가 1, 2,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요 px라는 식을 구할 수 있냐면 자, px는 일단 1, 2, 3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하죠. 그럼 인수를 똑같이 x-1, x-2, x-3 가질 거고요. 우변에 있던 요 x제곱을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냐? px-x제곱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x 1, 2, 3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요 녀석이 이제 똑같이 x-1이랑 x-2랑 x-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x 다시 이항시켜서 뒤에 플러스 x가 붙은 거고. 자, 근데 굳이 우리 앞으로는 요 과정을 갖다가 오지 말고 바로 요 식에다가 1, 2, 3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px를 바로 완성시켜 보자. 자, 그럼 마지막 물어보는 거는 요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누구 대입해라? 1 대입해라. 1 대입하면 p에 4를 구하면 정답이겠구나. 4 대입해서 4 대입하면 1, 2, 3이네요. 1, 2, 3 곱해서 6, 4, 4, 16. 정답은 22가 정답. 자, 활용 문제. a 세제곱에다가 b 세제곱 뺐죠? 바로 정답 4번. 넘어갑시다. 자, 다음 다항식 요 녀석을 인수분해했더니 저 녀석이 됐대. 얘는 인수분해 단원으로 넘어가네요. 아까 인수분해 얘기를 안 했네. 자, 다항식 연산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인수분해 단원도 있었죠. 제가 빼먹었네요. 자,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에 반대로 가는 거면 되는 거라 크게 부담 없습니다. 유형은 총 4개 있고요. 그 4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 인수분해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 총 4개 중에 두 번째 유형이죠. 보기차식.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갈까? 자, 인수분해 첫 번째가요. 공통부분 있을 때 인수분해예요. 공통부분. 공통부분은 뭐 해야 돼? 치환하면 돼. 두 번째가 보기차식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 개 문자. 네 번째가 고차식의 인수분해예요. 요 네 가지만 이제 따로 유형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공통부분 치환, 보기차식도 일단은 치환. 근데 치환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합차꼴로 바꿔서 갈 거고, 여러 개 문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고차식의 인수분해 뭐야? 조립제법. 자, 요 4개만 인수분해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얘는 보기차식이죠. 바로 t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도 이쁘게 되고요. 자,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건데 굳이 치환하지 말고 x제곱을 한 문자로 봅시다. 바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가 또 x 뿔마 1, x 뿔마 2로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1, 1, 2, 2 대입하면은 정답은 1, 1, 2, 2. 정답은 얼마지? 6인가? 정답. 자, 다항식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럼 얘도 나머지 정리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인수분해 짜깁기로 가는 거야. 자, 요 녀석이 얘랑 요 녀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정리로 가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지금 3차 한계수가 2죠? 그럼 b는 바로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오케이? x랑 2x 곱해야 2x 세제곱이거든. 자, 그럼 봐. 얘 상수항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얼마 곱하면 돼? 플러스 1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차식 바로 완성. 2차 항구해볼까? 자, 2차 항구하려면은 x-1, x-3,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에서 자, 3개의 인수 중에서 2개는 x를 선택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상수 선택하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XX 선택했어. 그럼 얘는 상수 플러스를 선택하고요. 첫 번째, 세 번째에서 XX 선택했으면 얘는 EX가 선택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X랑 EX 선택하면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 선택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플러스 1 X제곱, 얘는 마이너스 6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 X제곱 합쳐서 마이너스 얼마? 6 X제곱이 나오겠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플러스 2, C는 플러스 1이니까 정답,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8에다가 1 더해서 마이너스 7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에다가, 자, 플러스 2, 1, 3 더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 자, 11번.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Z제곱이 누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는 외우세요. Z제곱이. 자, 첫 번째, 실수가 나온다. Z제곱이 다시. 자,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된다 라는 문제가 있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때 라는 문제가 있고, Z제곱이 순허수가 될 때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요 세 개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얘 제곱해보면 이제 조건이 나오기는 하거든? 얘가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 나오고요. 다음 허수 부분이 이렇게 EAB, I가 나와. 그래서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그럼 뒤에 있는 허수 부분 0 나와야 되는 거고. 순허수 돼야 돼. 앞에 있는 요 실수 부분 0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요. 얘는 외우고 들어가세요. 시험 보기 전에. 자, 양의 실수라고 하면은 원래 복수수 Z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실수 부분 하나만 있는 거야. Z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안 돼. 허수 부분 없이 실수 부분만 있으면은 요 A를 제곱해서 뭐가 돼? 양의 실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누구만 있으면 돼? 순허수 BI만 있으면 돼요. 그럼 I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곱하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음의 실수는 허수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Z제곱이 순허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Z는요, A 플러스 BI에서 요 가운데 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A랑 B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1i라던가 뭐 2 마이너스 2i라던가 뭐 3 플러스 3i라던가 뭐 4 플러스 4i라던가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의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절대값이 같으면은 얘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정도는 외우고 갑시다. 그럼 얘도 지금 제곱해서 순허수 나오죠. 아, 그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똑같겠네. 자,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만약에 복수수 Z를 2-2i라고 예를 들면 얘 제곱했을 때 어떻게 돼? Z의 제곱은요? 자, 실수 부분 4 나오고 허수 부분 얘 제곱해서 실수 부분 4제곱에 마이너스 4 만나서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허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8i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으면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서 맞나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가운데 얘랑 얘 가지고 2ab 완전 제곱식에서 가운데 있는 2ab라는 가운데 항만 튀어나오는구나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4i는 언제 나오겠어요? z가 얼마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일 때. 이때 이제 제곱하면 마이너스 4i 나오겠죠. 왜? 2개 곱한 다음 2배 하니까. 오케이? Z 바로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 꼭 요 3개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갑시다. 12번 복수수 i의 거듭 제곱. 얘는 이제 반복되는 거 보시면 되죠? 자, 4개씩 반복되니까 처음에 4개만 한번 계산해볼까? 자, i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i랑 그 다음 플러스 4랑 계산했더니 요 4개 계산해서 자, 실수 부분 2, 허수 부분 마이너스 2i. 오케이? 그 다음 4개도요. 5i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7i에 플러스 8 나와요. 직접 해보시면 돼요. 자, 요 녀석 또 계산했더니 실수 부분 2에 마이너스 2i. 똑같이 나오네. 그럼 항이 전체 몇 개인데? 20개인데 이 20개를 몇 묶음? 4개씩 5묶음으로 나누면은 2-2i가 몇 개 나오겠다? 5개 나오겠다. 정답은 10-10i. 10이랑 마이너스 10 곱해 정답은 마이너스
100이 정답.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에서 이런 것도 정리해 드리는 거고, 자, 계산도 빨리빨리 암산으로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 13번. 얘가 음수의 제곱근이죠. 나 조건을 보시고, 아, 얘가 마이너스 튀어나왔네? 그럼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B는 양수고, A는 음수니까, 음수가 더 크대. C는? 그럼 더 절대값이 큰 음수라서 C가 제일 작은 거지.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 B가 양수니까 제일 크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이제, 일단은 2차 방정식 근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2 대입해서 4-2-B는요. B는 얼마야? B는 2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 구할 수 있겠죠? A는 얼마겠어요? 자, 2가 나왔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자, 누구 구해야 돼? 구했네요. A제곱이랑 B제곱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은 5가 정답. 자,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요 녀석은 판별식 써봅시다. 자, 판별식 쓸 건데 지금 1차 함계수가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4분의 D 쓸 거예요. 자, 4분의 D 쓰면은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합차 공식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빼서 부호바뀌어 플러스 C제곱. 얘가 는요. 자, 그럼 이항시켜서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얘는 누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나오겠다. 이거 만약에 서술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빗변의 길이가 A인 이거 안 써주시면 틀립니다. 빗변의 길이가 A인 요거 꼭 써주셔야 정답이에요. 그냥 직각삼각형만 하면은 얘 틀려요. 자, 16번 한근이 A 플러스 BI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해라.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전개시켜 봅시다. X제곱에 바로 이항시켜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이항시키면 플러스 5는요. 자, 그럼 얘는 근의 공식 쓰면은 바로 AB 나오겠네요. 자, 짝수근의 공식 써볼까? 1분의 자, B 프라임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로 잡고 가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의 B 프라임의 풀마 다음 B제곱 루트의 B제곱 1 마이너스 AC 5 빼서 4 I가 나오겠네. 정리하면은 1 뿔마 2I 정답은 AB 1, 2 제곱 또 5 나오겠네요. 자, 넘어가서 모든 근의 합 원래 근이 마이너스 2랑 5였어. 근데 얘는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4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3이랑 4로 바뀌겠죠? 두 개 더해서 1이 정답. 자, 그리고 가조건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함수값이 같대요. 2차 함계에서 플러스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지?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함수값 같으니까 그럼 꼭지점 좌표는 얼마 나와? 플러스 1 나와. 최소값은 얼마래? 4 나오는데 그럼 꼭지점 좌표 1,4 겠네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럼 2차 함수 완성시킬 수 있니 없니? 있죠? 꼭지점 좌표 가지고 fx는 x-1의 제곱 플러스 4가 완성. 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어졌으니까 x는 0에서 4까지 주어졌으니까 자, 0은요 1에서 한 칸 떨어져 있네요. 자, 얘를 x는 0이라고 하고 자, 4는요 자, 1에서 3칸 떨어져 있죠. 그럼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x는 4라고 잡았을 때 요 범위 안에 있는 이참수 최소값은 4가 최소값, 최대값은 x 얼마일 때? 4일 때 4 대입해서 4 빼기 1, 3, 3은 9 더하기 3, 13 나오겠네요. 최대값은 13. 최대값은 정답 5번. 자, 19번. 얘도 이제 유명한 이차함수 최대치수에서 유명한 문제죠. 자, 반복되니까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근데 치환하면 뭐 해야 돼? 범위 조심해야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인데요. 자, t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 y는 이차함수에서 y 자리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t를 y처럼 보시고 요 녀석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어졌죠? 0에서 3까지 주어졌죠? 그럼 아래로 볼록 꼭지점 좌표가 1,-3인 이차함수에서 범위는 0에서 3까지 잘랐을 때 최소값, 최대값 구해보면은 x가 1일 때 최소값은 3, 마이너스 3. 최대값은 3 대입했을 때
2, 2는 4 빼기 3, 1 나오네요. 최대값은 1.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누구의 최대 최소냐? t의 최대 최소예요. t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움직이더라. 그럼 이제 다시 요 치환한 녀석을 t로 놓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라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또 풀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도 갑니다. 자, t-2의 제곱에 마이너스 8. 그럼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 2, 마이너스 8. 자,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주어졌으니까 꼭지점 좌표가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각각 최대 최소값 구해봅시다. 자, 1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에다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5 25에다 8 빼가지고 17이 최대값 나오겠네요. 왜 이러니? 17이 최대값 나오겠네요. 따라서 최대 최소값 2개 더했더니 정답은 뭐야? 10이 정답. 20번은 곱셈 공식 변형해서 좀 특이한 문제예요. 특이하게 나오는 그냥 좀 내신틱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5제곱 더하기 5제곱 구해라.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외워요. x 5제곱이랑 y 5제곱은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제곱이랑 제곱 그리고 세제곱이랑 세제곱, 일단은 여기까지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똑같지 않죠? 누굴 빼야 똑같아지는지는 그때그때 생각해서 가면 돼. 자, x제곱, x세제곱 곱해서 5제곱, y도 2제곱, 3제곱, 5제곱. 자, 그럼 쓸데없는 항이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랑 양 끝에 있는 두 개 곱했을 때야. 따라서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를 곱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지. 차근차근 얘네들을 하나씩 구해가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x 세제곱 y 세제곱 더하기 14면은 이 녀석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4. 근데 얘가 얼마래? 뭐야? x 플러스 y 인수분해한 거죠. 얘가 2래.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되죠. 2, 7에 14. 그럼 얘가 7이니까 요 녀석 제곱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y에 더하기 y제곱은 2는 4니까 자, 두 개씩 연립해 보면은 위에 식에다가 아래 식 빼면은 자,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xy가 몇 개? 3개. 3xy는 4에다가 7 빼서 얼마? 마이너스 3. 아, xy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합을 알고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죠? 자, 합이랑 곱 가지고 이제 문제 싹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곱의 합은 얼마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항시켜서 제곱의 합은 6이야. 세제곱의 합은 주어졌죠? 14로. 그 다음 제곱의 합, xy 곱한 게 마이너스 1. 그럼 제곱하면은 플러스 1. x 플러스 y는 2.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6 곱하기 14에서 84에다가 2 빼주면 정답은 82가 정답 나오겠다. 조금 특이한 유형이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은 우리가 대비해 놓읍시다. 자, 비슷하게 이제 x의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 이것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겠죠? x의 3승 3승 그 다음에 x의 4승 y의 4승,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빼면 되겠어? 3승 3승 곱한 거에다가 x 플러스 y 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 나머지 정리 대표 유형이죠. 못 푸시면 안됩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fx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1 대입했을 때 4구나. f1이 4구나. 얘가 뭐 2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구나. 자, 그럼 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를 누구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얘처럼 지금 fx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얘 누군지 안 알려주죠? 얘가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오케이?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f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몫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몫을 못 구하잖아, 애초에.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자,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 ax 플러스 b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대입할 수 있겠어?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3 곱하기 f1 얼마야? 4야. 3, 4, 12가 1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a 플러스 b 나온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곱하기 f 마이너스 1 얼마예요? 2죠?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오겠다. 자, 그럼 두 개 뺐을 때 더합시다. 두 개 더하면은 자 12에다가 2를 더해서 14. 누가? 2B가 14. B는 7이고요. B가 7이니까 A는 얼마 나오겠어? A는 5 나오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5X 플러스 7. 이 정답. 자, 요 녀석 치환해서 가주시면 되겠죠? 자, 10, 11, 12점점점 가봅시다. 제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10이 제일 이뻐 보이죠? 10을 x라고 놓고 x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더하기 1로 잡고 자, 요 녀석 짝꿍을 어떻게 잡아야 돼?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짝꿍을 잡아주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몇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 공통 부분 있는 녀석이죠. 공통 부분 있는 문제. 자, 그럼 요 녀석 t로 치환했을 때, 자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얘가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가네. 자, 그럼 t 대신에 다시 누구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대입해서 요 녀석의 완전 제곱이니까 x 대신에 다시 10 대입하세요. 그럼 131의 제곱이니까 n은 얼마? 131이 정답. 자, 23.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음수의 제곱근이죠. 음수의 제곱근. 자, 요 녀석 봤더니 자 분수꼴이야. 그럼 요 녀석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데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 자, 얘가 모는 음수죠. 자는 양수죠. 그럼 얘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5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 그럼 정리했을 때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루트의 1이죠. 얘가 마이너스 i로 바뀌는구나. 그럼 요 녀석 마이너스 i를 n제곱 한 거와 같으니까 얘가 i가 되도록 하는 n값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정답 뭐 있을까요? 4제곱 했을 때 뭐 나와? 1 나오지? 그럼 n이 5일 때 아니다. 3 나왔을 때 이제 그거네요. 3 나왔을 때. 다음 주기가 4니까 7 나왔을 때. 오케이? 두 개 더해서 12 정답.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바뀌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것도 음수의 제곱근 문제입니다. 음수의 제곱근. 오케이? 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차함수 요 녀석의 그래프가 직선 요 녀석에 접한다. 항등식이랑 무슨 문제가 판별식 문제가 합쳐졌구나. 그래서 요 두 개 연립하신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갖다 연립하신 다음에 판별식 0 쓰시면은 항등식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이 너무 좀 짜치게 나오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m 얘를 얘를 제곱을 해야 돼. 항 3개 있는 거를 제곱해야 돼.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산이 지저분하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별식 쓰고 항등식 쓰면 되는 문제 파악만 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일단 처음에 10분 개념 설명했고요. 지금 설명하는데 32분 걸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다 말로 설명하면서 가는데도 32분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요 문제 푸실 때 요 중급 난이도 정도면은 이거를 한 40분 안쪽으로 끊으셔야 돼. 거기까지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내일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내일 보고, 그리고 수요일에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수요일에 보고, 이번 주 주말에 이거 중급 프린트 한번 더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2회